이번 영상에서는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연산 중에 이제 가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은 반전 가산기 그리고 이제 비반전 가산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반전 가상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인버팅 썸머라고 얘기를 하고, 가상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 더하는 것들을 이와 같이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하면 더할 수 있다. 한번 보겠어요. 이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비반전 단자가 접지되어 있고, 반전 단자에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데, 입력이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입력이 들어가네요. VI1, VI2, VI3. 이 입력이 들어가서 지금 가상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출력으로 VO라고 하는 출력으로 나오는데, 세 개의 입력을 이제 더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가상기라고 얘기하고, 더한 형태가 이제 반전돼 있다고 하는 것은 180도 이상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뒤집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한번 해석을 해서 가상기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반전 단자에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먼저 반전 증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전 증폭기는 우리 앞 영상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비반전 단자를 접지를 시키고, 이 반전 단자에 입력 신호가 들어간 다음에 R1하고 R2라고 하는 저항이 이와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반전 증폭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 노드, 반전 단자의 이 노드를 A 노드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A 노드의 전압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여기 비반전 단자가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 단락에 의해서, 가상 접지에 의해서 여기 A 노드의 전압은 VA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 값은 R1분의 VI, 여기 VI에서 이제 0을 뺀 값을 R1으로 나눈 값이니까 R1분의 VI라고 쓸 수가 있고, 요 R2에 흐르는 전류 값은 이제 VO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보면 R2분의 VO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전 단자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하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어서 노드 A에서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노드 A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노드 A에서 보면 들어온 전류의 합은 0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온 전류 R1분의 VI하고 R2분의 VO이고, 여기는 0이니까 이제 상관이 없고, 두 개를 합치면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R1분의 VI 더하기 R2분의 VO라고 하는 값은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다가 마이너스 R1분의 R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곱해서, 이게 이제 이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 R1 값과 R2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득 값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전 증폭기에서 얻은 결과를 이제 반전 가상기에다가 이제 적용한다고 한다면, 반전 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각 입력이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입력만 놔두고 나머지 입력은 0으로 만들어 놓고 계산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입력을 해놓고 나머지를 0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더하면 출력 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입력이 3개니까 먼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VI1만 있고 VI2와 VI3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VI2와 VI3를 이와 같이 접지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VI1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전 가상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오냐면, VO1은 마이너스 R1분의 RF, 여기 이제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RF라고 하는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구했던 이런 반전 증폭기의 형태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VI2만 있다고 생각을 하자. VI2만 있다고 생각하면 VI1을 그라운드 접지를 시켜야 되고 VI3를 접지를 시킨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는 VO2라고 하는 값은 여기 R2라고 하는 값하고 RF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R2분의 RF VI2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VI3만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VI2하고 VI1이 접지가 돼서 VI3만 있으니까 VO3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R3분의 RF VI3. 이와 같이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 VO1, VO2 값은 오른쪽에 이제 반전 증폭기에서 얻은 그런 수식으로부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걸 다 합치면 되잖아요. VI1, VI2, VI3가 한꺼번에 있다고 한다면 다 합치면 우리는 VO라고 하는 출력값을 얻을 수 있어서 VO1 더하기 VO2 더하기 VO3 하면 돼서 여기서 구한 수식들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마이너스만 앞으로 빼고 R1분의 RF, R2분의 RF, R3분의 RF에다 VI1, VI2, VI3를 곱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 반전 가상기의 형태를 갖고 있고, 얘가 이제 가상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VI1 더하기 VI2, VI3를 이제 세 개를 더한 형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한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되면 되잖아요. R1 하고 R2하고 R3하고 여기 분모에 있는 R1, R2, R3가 똑같이 R이라고 하는 값으로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VO라고 하는 값은 뭐 여기 R1, R2, R3를 앞으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RF하고 VI1 더하기 VI2 더하기 VI3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기라고 하는 게 더한 거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입력을 더한 형태가 출력으로 나타났다. 그때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0도 이상의 반전돼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이제 뒤집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반전 가상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여기 RF하고 R1, R2, R3가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R하고 RF가 같은 값이니까 이게 1이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그럼 VO라고 하는 출력은 마이너스하고 VI1 더하기 VI2 더하기 VI3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반전 가상기를 다른 형태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비반전 단자가 이제 접지가 돼 있고, 이렇게 반전 단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가상 접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접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드에서 이 노드 반전 단자의 노드에서 보게 되면 들어온 전류가 I1, I2, I3가 들어온 전류이고, 나간 전류가 이제 RF라고 하는 저항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IF라고 하는 전류이고, 나간 전류가 이제 IB 값,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인데 그 전류는 0이기 때문에 들어온 전류는 다 나간 전류와 같다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IF라고 하는 RF라고 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은 들어온 전류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니까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인데, 여기 I1이라고 하는 전류값은 여기 VI1이 들어와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반전 단자가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R1분의 VI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R1분의 VI1 더하기 R2분의 VI2 더하기 R3분의 VI3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IF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RF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F, RF 쓰게 되면 이 값을 IF라고 하는 게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이와 같은 소식을 얻어서 앞에서 우리가 얻었던 중첩의 원리로 얻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R1, R2, R3가 똑같은 저항이고, 여기 이제 R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R분의 RF 값 해서 이제 세 개 더한 값 VI1 더하기 VI2 더하기 VI3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기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그런 방식들로 한번 다시 풀어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가상기를 만드는데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반전 가상기, 그래서 넌 인버팅 썸머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연산 증폭기에 입력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이 뭐지 비반전 단자의 입력 두 개가 VI1하고 VI2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전 단자에는 RA와 RF라고 하는 이런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그게 출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입력 VI1하고 VI2의 두 개의 입력이 출력으로 나올 때 두 개의 입력이 이제 합쳐져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가상기의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 회로를 보고 있으면 입력이 이제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고 있고 반전 단자가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던 뭐하고 똑같냐면 비반전 증폭기의 형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비반전 증폭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비반전 단자에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반전 단자에 R1이라고 하는 저항과 RF2라고 하는 저항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반전 단자와 출력 사이의 R2가 이제 피드백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과 I2 그리고 IB라고 여기 이제 뭐 연산 증폭기는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I1이 흘러 들어온 곳이 다 R2라고 하는 저항으로 이제 흘러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비반전 단자의 전압 VI라고 하는 값이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VI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I1이라고 하는 전류 값을 구해보면 여기 그 반전 단자가 VI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마이너스 R1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I2라고 하는 값은 뭐 마찬가지로 여기가 V1이고 여기 V5라고 하는 값이 이제 출력이 있기 때문에 이 I2라고 하는 전류의 방향으로 보게 되면 R2분의 V1 마이너스 V5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1과 I2가 흘러 들어온 거가 I1이고 흘러 나간 거 I2니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서 들어온 것은 나간 거하고 같다. 그래서 I1 이퀄 I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R1분의 V1 값이 R2분의 V1 마이너스 V5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V5라고 하는 값이 이와 같이 1 플러스 R1분의 R2의 VI라고 하는 값이 뭐 이것은 우리는 비반전 증폭기의 앞에서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어떻게 해요? 여기 비반전 가상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입력이 두 개인데 이곳에다가 뭐 중첩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첩의 원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출력 전압 V5라고 하는 값은 지금 같은 경우 비반전 단자의 전압이 V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V 플러스라고 하는 전압만 알게 되면 RA 1 플러스 RA분의 RF라고 하는 것을 비반전 증폭기로부터 이제 구했어요. 그때 이제 입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VI1만 있고 VI2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먼저 해보겠어요. 그럼 VI2가 없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접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접지시키면 여기가 이제 R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해서 접지가 돼 있고 VI1이라고 하는 값만 돼 있으니까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V 플러스라고 하는 저항값에다가 이와 같이 1 플러스 RA분의 RF니까 V 플러스라고 하는 전압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때 뭐 어떻게 구해야 요 VI1이 여기 있고 R1, R2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전압 분배 법칙이 되겠네요. 그러면 V 플러스라고 하는 값은 VI1에다가 뭐 R1 플러스 R2분의 R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게 되면 V51 지금 VI1만 있을 때 출력 전압을 V51이라고 했고 그럼 V 플러스라고 하는 값에다가 1 플러스 RA분의 RF니까 이 값이 이제 전압 분배 법칙에서 R1 플러스 R2분의 R2 VI1 그래서 뭐 VI1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출력 전압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VI1이 0이고 VI2만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 회로에서 VI1을 0으로 만들면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이제 접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접지를 시키고 VI2만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해석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압 분배 법칙인데 이제 저항이 뒤바뀌어 있네요. 그죠? 그것만 달라서 여기 VI2가 있을 때
그 출력 전압 VO2 값을 구하면 똑같은 형태 VO2가 1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거에 이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R1 플러스 R2분의 R1 이 부분만 달라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입력 전압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출력 전압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O1과 VO2를 합치면 이제 VO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합쳐보면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은 VO1 더하기 VO2 값이 돼서 뭐 합친 값이 1 플러스 RA분의 RF는 공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R1 플러스 R2분의 R2 이게 전압 분배로 되어 있던 이 값하고, 또 이제 VI2의 전압 분배로 되어 있던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가산기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여기 저항값들이 이제 서로 값이 같은 값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R1하고 R2하고 지금 R1하고 R2하고 RA하고 RF가 이제 다 같은 값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여기 R1, R2, RA, RF가 서로 다 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뭐 1 플러스 RA분의 RF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1이 되니까 이 가로 안이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VI1 항을 보게 되면 분모가 R1, R2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보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고요. VI2 항을 보더라도 얘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근데 2분의 1에다가 앞에 2가 있으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두 개 곱하니까. 그러면 출력 전압 VO라고 하는 값은 VI1 더하기 VI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비반전 가상기이고, 앞에 반전 가상기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비반전 가상기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신호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상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회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디지털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아날로그로 이제 계산하는 것 중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응용 중에 하나 믹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믹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주를 할 때 여러 개의 악기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크고 작게 만드는 그런 데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기타에서 나오는 그 신호하고 드럼에서 나오는 신호 두 개의 신호를 이제 합하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호, 기타에서 나오는 신호를 VG라고 얘기를 하고 드럼에서 나오는 신호를 VD라고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신호를 합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입력 신호를 여기 반전 단자에다가 한번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반전 가상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 값을 RG라고 하고, 그게 이제 피드백 저항을 RF라고 한 다음에 출력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서 기타가 이렇게 뭘 한 거예요. 그러면 반전 증폭기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드럼이라고 하는 신호를 갖다가 반전 단자에다 이와 같이 하고, 여기 RT라고 하는 저항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반전 가상기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반전 가상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앞에서 해석한 것처럼 이 두 개의 신호, VG라고 하는 신호와 VD라고 하는 신호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Vout,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앞에서 해석한 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Vout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R 지분의 RF, 마이너스 R 지분의 RF, VG 값. 그리고 이제 드럼에서 나온 신호는 마이너스 RD분의 RF의 VD 값,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RF 값을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RF하고 가로 이렇게 한 다음에 RG분의 VG, RD분의 VD인데, RG분의 VG라고 하는 값은 RG 값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면 작아지면 크게 나오고 커지면 작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드럼에 있는 신호도 RD라고 하는 저항값을 크고 작게 함에 따라서 이 신호를 크게 작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뭐 연주에서 이게 이제 각 악기의 음을 조절할 때 보면 이렇게 여기 RG라고 하는 저항과 RD라고 하는 저항을 가변 저항으로 하면 뭐 여기서 나오는 기타 음과 드럼 음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래서 믹서의 간단한 형태를 한번 이제 가상기 응용 예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가산할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두 개의 형태, 반전 가산기의 형태와 비반전 가산기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